안녕하세요. 코인 탈출기의 미마입니다. 한 주의 시작 6월 7일 월요일인데요.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제가 스트라이크 관련하여 급하게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니 안타깝게도 고점에 물리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다른 코인이라는 걸 다 알고 들어간 분도 계셨다고 하시던데 어찌되었든 많은 분들께 큰 피해가 없으셨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문제의 스트라이크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락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68,000원대의 가격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거래 대금도 지금도 1조 1천억 원대로 아직도 매수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수에 비해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현재 떨어지고는 있지만 어제 오늘 매수했던 비율과 비교해보면 매도 물량이 현저하게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고점에 물리신 분들께서 매도를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목 중에서 스트라티스라는 코인도 단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통합 법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현재 업비트 거래량 2위를 보여주면서 아직도 상승 중입니다. 이건 아예 이름이 다른데도 이렇게 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코인 시장이 아직은 정확한 정보나 사실보다 입소문 등에 움직이는 것만 같아서 조금은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하여튼 스트라티스라는 이 종목도 전혀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통합 법안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코인이니까 피해 보시는 분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른 코인 현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어제와 비슷한 가격인 4,100만원 후반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위치한 4천만원대 자리가 일봉이나 4시간, 1시간 봉 봐도 좀 중요한 자리 같아요. 이 가격대에서 지지도 받고 또 올라가다가 저항도 받으면서 계속 이 자리에 지금 머물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일단은 현재의 가격대를 지켜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 가격대가 무너지면 더 밑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좀 잘 지켜줬으면 하고 좀 바라봅니다. 아까 보셨던 스트라이크나 스트라티스 이런 종목들과는 다르게 거의 거래량이 없다가 어제 오늘 딱 이거밖에 없죠. 그에 비해 비트코인은 매수량도 매도량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강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현재의 차트에서 어떤 호재가 있으면 가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해 볼 부분은 비트코인 ETF라는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해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상장할 수 있을까? 이런 기사를 일단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ETF를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바네크의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 ETF 승인 여부 결정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블록체인 기술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기존 비트코인 ETF와 달리 이 상품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물론 지난 2018년보다는 낙관적이지만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제도권의 고민은 아직 많다. 월가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의 변동성, 시장 성숙도 등을 고려해 첫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역시나 가장 큰 약점은 변동성으로 꼽힌다. 코인계 대장주로 꼽히는 비트코인이지만 하루에도 가격 10%씩 오르내리는 게 놀랍지 않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비트코인의 이런 변동성이 테슬라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지난 2월 투자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투자사 KR1의 공동 창업자 조지 맥도너는 SEC는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하려는 수요와 비트코인에 내재한 변동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만 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변동성은 점차 줄어들겠지만 그때까지 시장은 기다릴 여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이번 상품과 유사한 ETF가 승인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시장을 충분히 규제하지 않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조작 등 불공정 행위가 언제든 개입될 수 있다는 시장이라는 우려다. 미국 로펌 윌머 헤일의 변호사 에이미 도베르만은 상품 승인을 위해 시장이 4, 5년 전보다 성숙해졌는지 확인하려 할 것이라며 정확한 가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거래 내역이나 정보가 몇 년 전보다 많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에선 가상자산 전문가인 게리 갠슬러가 신임 SEC 위원장으로 취임한 만큼 비트코인 ETF가 올해 안에는 상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갠슬러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에서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을 가르쳐왔다. 한편 미국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뒤처지는 상황이다. 캐나다는 올해 초 북미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데 이어 이더리움 ETF까지 허용했다. 브라질의 경우 비트코인 ETF 두 종류 출시를 승인했다. 네, 이렇게 기사를 보셨는데요. 먼저 ETF가 저는 뭔지 오늘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ETF가 Exchange Traded Fund 약자로서 우리나라 말로는 상장지수 펀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으며 특정 주가지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기존에도 비트코인 ETF가 있긴 했지만 블록체인 기술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ETF 상품이었고요. 지금 이 기사에서 말하는 것은 비트코인이라는 그 코인 자체의 비트코인 ETF 상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의 약자고요. 비트코인 가격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일단 펀드라는 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금한 실적 배당형 투자기금,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해 고객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구성하는 일정 금액의 자금 운용 단위를 가리킨다. 대한민국에서는 펀드 상품 자체까지 펀드라고 부른다. 이 펀드라는 게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가입을 할 수 있고, 보통은 주식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신데, 요즘에는 채권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부동산이나 선박, 비행기, 석유, 금, 은, 탄소 배출권, 날씨 이런 것들도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ETF라는 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좀 목매고 기다리냐면, 현재까지는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이런 개념이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 하거나 아니면 직접 코인을 구매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었죠.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생기게 된다면 자산운용사나 금융회사가 설계한 ETF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일반 주식을 사고 파는 것처럼 간단하게 합법적으로 구입과 판매가 가능한 진짜 금융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상품이 생긴다면 비트코인은 사기나 투기다 이런 오명을 벗고 비로소 진정한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미국에서 ETF 승인을 기다리는 이유가 미국 당국이 암호화폐의 가치와 안정성을 인정한다는 그런 뜻이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국이라는 나라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은 굉장히 뛸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그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비트코인을 연기한 파생 상품이 나왔다.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이슈가 되기 때문이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비트코인 구매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힘들었던 어떤 기관이나 그런 자산가들도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거죠. 그러면 또 자연적으로 수요가 몰리니까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하여튼 비트코인 ETF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승인 여부가 지금 당장 진행됐던 사항이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꾸준히 해왔던 일이긴 한데 계속 안 됐다고 그럽니다. 문제가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나 성숙도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 인정을 좀 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지정한다 이런 것도 큰 이슈가 되겠지만, 미국이란 나라에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다,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섣불리 할 수 없겠죠.
이번 상품과 유사한 ETF가 승인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비트코인 시장 충분히 규제 않았다는 공감도 형성됐고 가격 조작 등 불공정 행위가 언제든 개입될 수 있는 시장이란 이 부분은 저도 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낙관론자들이 주장하는 건 SEC의 신임 위원장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우호적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상장되지 않을까라는 뭐 전망을 하고 있지만 모를 일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ETF 상품이 미국에서는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캐나다는 벌써 비트코인 승인을 했고 이더리움 ETF까지 지금 허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브라질의 경우는 비트코인 ETF 두 종류나 출시했고 뭐 이런 사실을 보면 미국에서도 언젠가는 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지 않을까요? 다만 뭐 이분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게 올해 안에 될지 그게 지금 문제긴 한데 관련 다른 기사 한번 더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왜 ETF에 목을 맬까? 뭐 이런 기사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을 보면 높은 변동성을 재확인하는 것이고 수요 기반을 넓혀줄 ETF 기대 더 커져. 당연히 지금 뭐 비트코인 자체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파생 상품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뛰어드는 사람들도 더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단순하게 시장의 확장성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 금 같은 경우에도 2014년에 첫 금 ETF 상장한 후에 500달러에서 1900달러로 급등한 예가 있다고.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비트코인이 ETF 승인이 된다면 아마 이 이상으로 더 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시세 조작 우려 때문에 SEC에서는 8년 전부터 비트코인 ETF를 계속 퇴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2013년부터 계속 신청을 해왔다는 얘기죠. 앞전 기사에서 봤던 그 갠슬러 위원장도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고 거래소에 등록이 아직 안 됐다, 뭐 이런 점을 지적했다고 이제 합니다. 잠깐 보면 지난 4월 한때 64,000달러라는 역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 회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약세 국면을 벗어나게 해줄 잠재적인 호재로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월스트리트에서 흔히 구루라고 불리는 투자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기관 투자가들도 비트코인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비트코인이 주식, 채권, 원자재, 금과 같이 전통적인 투자 자산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 변동성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올 들어 다시 재개된 미국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에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어떤 화답을 할지가 시장에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알다시피 ETF란 개별적인 주식과 채권, 원자재 상품 가격은 물론이고 이들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주요 가격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만큼 수익률이 이를 따라가도록 추종하도록 설계한 금융투자 상품입니다.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투자하는 일종의 인덱스 펀드지만 이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개별 종목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것이 ETF입니다. 이렇다 보니 투자할 개별 종목을 일일이 선별하는 대신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인덱스 펀드에 가입할 때 번거로움 없이 또 저렴한 수수료로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점도 굉장한 장점입니다. 일례로 테슬라 주식을 살지 애플 주식을 살지 고민이라면 이들 종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미국 테크주 ETF에 투자하면 됩니다. 네, 이 기사에서 이제 본 것처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뭐 같이 포함이 된 뭐 그런 ETF 상품을 구입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비트코인을 살까, 이더리움이 살까, 뭐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을 거고, 아니면 작업증명인 뭐 비트코인 이런 상품을 모아놓은 ETF가 따로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더리움이나 뭐 에이다 이런 것처럼 지분증명을 통한 뭐 ETF 상품이 있다면 뭐 그쪽으로 내가 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선택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뛰어든 사람이 많다면 현재같이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조금 더 안정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뭐 잘 모르는 제가 봐도 ETF가 승인된다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도 뭐 코인 시장보다는 아직은 좀 주식 시장을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뭐 ETF가 생긴다면 주식에 투자하듯이 유망한 코인 종목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니까 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도 뭐 유입될 수 있는 뭐 그런 충분한 여지도 될 수 있겠죠. 현재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자산운용사는 미국 굴지의 자산운용사인 뭐 위즈덤 트리를 비롯해서
최초로 ETF 상품을 이제 신청한 곳이 바네크라는 이제 자산운용사라고 하는데요. 바네크, CBOE, 크립토인, 뭐 스카이브릿지, 갤럭시 디지털 등 해서 총 9건의 비트코인 ETF 상품이 SEC의 승인을 신청했거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몇 월 며칠로 늦춰졌다 뭐 이런 기사들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번에는 SEC에서도 예전처럼 그냥 뭐 바로 승인 거절하고 뭐 그러지 않고 뭐 깊게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제 뭐 코인판에 있는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비트코인 ETF 승인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아까보다 약간 더 상승 모양새인데요. 조금 더 힘을 좀 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하루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공부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탈출기의 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